고독을 즐기는 현대인들, 엔도르핀이 웃을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엔도르핀이 나올 때가 있다. 고독하거나 외로울 때 엔도르핀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기혼자들의 1.46%가량은 동네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증설되면 아이를 2명 이상 낳을 의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한다. 집값 하락과 주차 문제를 포함하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어떤 이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낮잠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사실 이것은 1년 전 한 일간지의 사회면 기사로 났던 일이다. 이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를 설득해야 할 지자체는 표를 의식해서인지 여전히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 전환을 해보았다. 내가 결코 잉여 인간이 아니라는 자기 긍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원치 않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독을 즐기는 경우 베타 엔도르핀이 9.7%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장점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겉보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도 하다. 일상에 찌든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골방 기도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고함이 생긴다. 또한 집중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든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하나의 공간이 되어준다. 예, 여러 사람이 북카페 같은 데서 한데 모여서 할 수 없는 독서 가운데는 바로 낭독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영상 콘텐츠를 책 읽고 설명해 주기인데 지금 실내에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소 한적한 곳인 야외로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베타 엔도르핀이라고 한다. 앞 본문에서 게재한 사례는 이기적인 고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고독을 즐기고자 할 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했다.
아마도 우리 몸은 극한의 고통을 받으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없다. 때로는 그 시련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리고는 살아가는 이유와 명분을 찾게 된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도 어쩌면 그 민족들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형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그렇다. 일본은 산하 제한이 없었다. 우리나라야 취업난과 집값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을 겪고 있다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쯤이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10대 시절 그러한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령화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 근데 조만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어쩌면 그때 그 전망이 이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영국에서는 외로움도 질병으로 판단한 바 있다. 외로움은 곧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 중에는 우울증을 배부른 시대의 투정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 갈증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흔히 라떼는 마리아가 한창 유행하는 시점이 딱 현 세태와 맞물리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추측이다. 살면서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것이 긍정의 힘이다.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때는 지적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은 지적받기를 싫어한다. 물론 사람을 함부로 지적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 물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허물을 무시한 채 타인의 잘못만 들춰 그것을 크게 내려는 행위도 옳지 않다. 다만 대체로 자신이 알거나 롤 모델을 삼으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서툴었거나 실수가 잦으면 분명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다. 그런 경우 하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지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기록이 없다.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도 또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여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적을 받지 않으면 당사자도 자만과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업무에 관한 서류도 혼자 보는 것보다 다각도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을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인지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조숙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